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뭐 우리가 너무 국내 얘기만 했으면 깝깝하니까 네. 네, 국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견문도 좀 넓히고 네, 해소도 좀 됐으면 합니다만 그럴 리가 있나 이씨. 네,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정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뜬금없이 이 러시아가 이 흑해 곡물 협상에서 이거를 발을 뺐어요. 이게 뭔 의미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 시장에서 큰 손이거든요. 네. 나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을 수출을 하려고 하면 현재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통해 가지고 그 항구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데사라든지 뭐 이런 항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출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자라고 유엔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 협정을 맺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안 해! 라고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때문에 뭐 아프리카 국가들 다 굶어 죽네 뭐 곡물값이 폭등을 하네 뭐 이러면서 막 러시아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막 빗발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곡물값도 막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 100% 다 쇼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곡물 가격 지금 이제 밀을 기준으로 한 이 곡물 가격이 곡물은 이제 부셀이라고 단위를 써요. 네. 그래서 이제 35리터 부피로 35리터 1부셀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탈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여기 흑해 협정에서 이탈하기 직전에 한 6.5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1부셀에. 그래서 이제 탈퇴를 하니까 한 7.25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7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르기는 오른 거죠. 한 0.5달러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올랐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인 거고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2년 전에 최고가가 8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국제 곡물 가격은 충분히 쌉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못 지어갖고 곡물이 줄어야 되는데 전쟁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한 거고 전쟁 중에서도 또 각자 농사는 열심히 지었더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풍작을 맞아갖고요 역대 밀 생산량 중에 그 수확량 중에 최고 수준의 수확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올해에만 약 4,500만 톤 정도를 수출할 계획을, 이게 전년 대비해서 36%를 수출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는 풍년이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 막 폭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가 이 흑해 곡물 협정에서 빠져나왔냐?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나마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게 지금 수확하고 있는 밀이나 곡물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출을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길목을 막았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전혀 수출을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하고 국경을 지고 있고요. 그 루마니아는 다뉴브 강이라고 하는 옛날 그 왈츠에 많이 등장하는 다뉴브 강을 경계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산 곡물들이 다뉴브 강의 수상 항로를 통해 가지고 내륙이나 수상 항로를 통해서 기차라든지 이런 걸로 옮겨 타 가지고 다시 수출항을 통해 갖고 외부로 빠져나가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송비가 많이 추가로 든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데사항이나 수출항을 열어주면 우크라이나산 그 저렴한 곡물들이 자유롭게 수출이 되게 되면 이 달러가 젤렌스키한테 간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로로 해갖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협정에서 빠져나와서 이걸 다 끄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당장에 유엔이나 뭐 교황이 막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빈민국도 어떡할 거냐 막 이래요. 근데 푸틴이 아프리카에 있는 정상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곡물 줄게 공짜로. 뭐 굳이 그걸 돈 주고 사갈라 그래. 내가 그냥 나눠줄게 라고 곡물을 제공하겠다 라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오히려 선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많아 러시아는. 너무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그대로 제가격 주고 팔면 가격이 폭락할 입장에 있는 거를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사 먹을 거 사 먹지 마. 내가 그냥 줄게.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어차피 아프리카에 팔 맛 없었어, 러시아는. 그러니까, 남은 곡물들을 아프리카 제공하면서 뭐 정치적으로 됐든 외교적으로 됐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런 토대를 만들어서 선심을 쓰는 거죠. 왜냐면 거기 줘도 준 만큼 가격이 조금 오르게 되면 준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차피 러시아는 지금 아프리카는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상대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 정권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그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천연 광물, 지하 광물에 대한 채굴권,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점권을 받아서 그걸 챙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러시아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육로로라도 팔겠다. 그래서 이제 강으로 지고 가갖고 벌크선에 실어갖고 내려서 기차를 태워서 항구를 통해서 수출하려고 딱 갔는데 이미 수출할 데가 없어. 아프리카에 수출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러시아가 곡물을 준다 그래서 안 살래 그러고 빠져나가 버린 거야.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겠느냐는 거지. 자, 이 흑해가 처음에 이제 봉쇄가 됐을 때, 전쟁이 터져가지고 봉쇄가 됐을 때, 유럽에서 그 전쟁 초창기를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 유럽이 나서가지고 도와줘야 돼, 막 이런 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지 못하는 수출량을 유럽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럽의 강이나 육로를 통해서 유럽 국가에 의무적으로 사주게끔 했어요.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 농업을 또 하는 국가들이 맞아요. 있고, 예. 지금 정확한 지적이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이 나라들이 다 농업국이에요. 농업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 근데 유럽연합이 안 사줘 씨 이러니까 언제까지 그랬더니 일단 사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다 거부에 나섰어요. 우린 안 살 거야.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5개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저걸 못 파니까 저거를 시장에다가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수출을 안 하고. 즉 루마니아나 몰도바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시장에다가 저 곡물들을 염가에 던져버리니까 자국 안에 있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겨우 말하자면 진해 물건 생산한 걸로 자국 국민들한테 뭐 밀에 한 포대 뭐 1,000원 받아야 그냥 똔똔이 하게끔 자국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거 수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통과하는 거는 절대 주변국들한테 안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파니까 그 물건들을 풀어버린 거야. 그래서 육로 수출 그 경유진 5개국은 이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는 우크라이나산을 이제 사용을 못하게 구매나 유통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막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저 물건들을 풀어버리는 바람에 이쪽 농민들과 주변 5개국 경제가 동시에 망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뭐하는 짓거리야 이 새끼들. 이것도 진짜 양아치인데 국제적인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네? 그러면서 여론이 나빠져가고 있다는 거지. 굉장히 유럽 내 여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렸기 때문에
흑해를 닫았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곡물값은 유지시키고 아프리카한테 기마이 쓰고 뽕 뽑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곤란하게 만들고 이거 한 건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비난한들 네. 또 뭐 교황청이 나서서 뭐라고 한들 정작 곡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러시아가 다 줄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이 기근 상황이 오지는 않아요.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식량 수출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번 회담을 그런 방식으로 역이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 여론들은 러시아가 양아치다. 러시아가 저개발 국가 사람들을 굶어 죽인다라고 하는 논리로 맹렬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아니 그거는 러시아 악마화는 뭐 늘 하고 있던 거니까. 네. 서방 언론이 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등 건강이 이상하다는 등 뭐 군부가 움직였다는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도 금방 망한다는 등 무기가 없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반격하고 들어가면 끝장난다는 등 온갖 루머에도 불구하고 서양식 루머 서양에서 나왔던 이른바 서구권의 뉴스 지난 2년간의 뉴스 중에 진짜 사실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진짜로. 그러게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졌다고 했잖아. 한동안 계속해서 졌다고 했잖아. 아니라고 한 사람들 다 우리한테 욕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닌데, 우크라이나한테 뭐 뉴스에, 받아먹었냐고. 뉴스에 러시아가 러시아한테 졌다고 뭐 나오는데 받아먹었냐고. 자, 이런 모질이 같은 우크라이나의 희망, 돈줄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라는 점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